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험하는 지혜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자신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남자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리는 걸까요? 왜 메시지에는 거의 답장도 하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심한 그 남자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자는 그저 좋은 친구로만 남게 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는 스위스의 혁명적인 정신분석가 칼 융에 의해 수십 년 전 이미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이 기묘한 끌림 뒤에 깊고도 충격적인 심리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저키즘이나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원초적인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통찰을 빌려 여성의 마음을 파괴적인 관계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자석의 정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이 관계에 대해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관점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깊이 있는 통찰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성의 끌림, 그 어두운 이면으로의 충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 남자의 그림자. 모든 남성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결코 알아채지 못하는 숨겨진 힘이 존재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가 남성들에게 숨기라고 가르친 어둡고 억압된 인격의 단면들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뒤바꾸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어둠이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킬 만큼 여성의 정신에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한 남자는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중독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으며 타인의 인정이나 확인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오만함에 가까워 보이고 그의 무관심은 여성 내면의 원초적인 무언가를 깨우는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잔인하거나 못되게 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완전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그림자를 가진 남자는 여성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인생 계획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여성 내면의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뇌는 그의 정서적 거리감을 강인함과 권력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의 무심함은 그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오직 가치가 높은 남자만이 자신의 관심을 그렇게 까다롭게 선택할 여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 역학관계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심리적 덫을 만듭니다. 그가 멀어질수록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가 관심을 덜 줄수록 그의 관심은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이 됩니다. 이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하지만 결코 닿지 않고 영원히 만족을 약속하지만 결코 채워주지 않는 신기루 말입니다. 융은 이 끌림이 의식적이거나 논리적인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사고를 완전히 우회하여 본능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성들은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친구들이 곁에서 경고를 해도
과거의 경험이 이 길이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비극은 이 치명적인 매력이 종종 깊은 정서적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리는 가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을 것 같던 남자는 사실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상처받기 쉬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심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 진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표면, 즉 아무도 필요 없어 보이는 그 남자의 신비로운 매력만을 볼 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명백한 강인함에 끌리고 그는 그녀가 상징하는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무의식에 완벽한 폭풍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둘째, 부재한 아버지의 그림자, 아버지 콤플렉스. 한 소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녀가 평생 동안 맺게 될 모든 연인 관계의 청사진을 만듭니다. 만약 그 토대가 금이 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마치 자석처럼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익숙한 정서적 부재를 똑같이 재현할 남자를 끌어당깁니다. 융은 아버지가 부재했던 딸들이 아버지 콤플렉스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남성적인 사랑에 대한 최초의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추구하는 패턴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정서적으로 멀었거나 비판적이거나 변덕스러웠다면 그녀는 사랑이란 원래 저런 모습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정서적 거리감을 집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맞춰집니다. 특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한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아버지 콤플렉스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사랑을 품고 있을 것이라 믿었던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녀가 성인이 되어 찾게 되는 남자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남자를 만났을 때 사실 경고등이 울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의 무의식은 익숙한 패턴을 알아보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만약 내가 이 남자를 내게 헌신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의 사랑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마침내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는 것을 마침내 증명하게 되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애정을 주지 않는 남자를 강박적으로 쫓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필요로 했던 것을 결코 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답장하지 않는 모든 문자, 그가 취소하는 모든 약속, 그가 보이는 모든 차가운 순간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볼 기회가 됩니다. 반면 안정적이고 다정한 일관된 사랑을 주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무의식은 그것을 너무 쉽다거나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며 거부합니다. 그녀의 상처 입은 프로그램에 따르면 진짜 사랑이란 투쟁하고 증명하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현재가 아닌 과거에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빠의 사랑이 필요했던 그 어린 소녀는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어린 소녀가 아닙니다. 셋째, 끝나지 않는 추격자와 도망자의 치명적인 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춤이 있습니다. 융은 이 패턴을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치고 다른 한 사람은 쫓는 심리적 추격전. 이 순환은 스스로를 먹이 삼아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열정으로 위장한 중독입니다. 춤은 아주 순수하게 시작됩니다. 그녀가 관심을 보이면 그는 그녀의 흥미를 유지할 만큼만 딱 그만큼의 관심을 보입니다. 결코 그녀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않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면 그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녀가 지쳐서 돌아서려 하면 갑자기 그가 다시 관심을 보입니다. 이 리듬은 모든 논리적 사고를 건너뛰고 생존 본능이 자리 잡은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으로 직행합니다. 여성은 추격자가 됩니다. 추격을 즐겨서가 아니라 그의 거리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멀어질 때마다 그녀의 잠재의식에서는 고대의 경보가 울립니다. 그를 되찾아야 해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잃는 것이 곧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춤이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인위적인 강렬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불확실성은 그녀의 몸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채우는데 이것이 열정의 감각과 정확히 똑같이 느껴집니다. 휴대폰에 뜬 그의 이름을 보면 심장이 뛰고 그가 답장하지 않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신체적 감각들은 그녀가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정서적 트라우마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랑은 지루하거나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내면의 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유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춤추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춤은 두 사람이 모두 참여할 때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추격자가 추격을 멈추면 역학 관계는 무너집니다. 넷째, 남성의 인정을 갈구하는 상처 입은 아니무스.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융이 아니무스라고 부른 것이 살아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남성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입니다. 이 내면의 남성성이 상처를 입으면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의 외부적인 인정을 향한 절박한 굶주림이 생겨납니다. 상처 입은 아니무스는 그녀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남성들이 너를 원할 때만 가치 있어. 남성의 관심이 여성으로서 너의 성공을 가늠하는 궁극적인 척도야. 이 내면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직관보다 더 커져서 그녀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익사시킵니다. 이 상처가 활성화되면 그녀는 힘있거나 가치 있어 보이는 남성들에게 선택받는 느낌에 중독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힘있어 보이는 남성들은 종종 진정한 인정을 제공할 능력이 가장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상처와 불안감에 시달리며 정서적 거리감을 자신의 고통에 대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무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녀 자신의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남성의 승인 없이도 온전하고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결코 갖지 못했던 내면의 아버지를 스스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그녀가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보이거나 누가 그녀를 원하는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다섯째, 내가 완성시켜야 할 남자라는 위험한 환상. 어떤 여성들에게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인 특별한 종류의 남자가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가장 위험한 낭만적 환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바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환상은 여성을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 남성들을 위한 무급 심리치료사, 라이프 코치, 그리고 정서적 재활센터로 만들어버립니다. 프로젝트맨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를 믿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천재 예술가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성공한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딱 맞는 여자만 만나면 정착할 매력적인 반항아, 혹은 트라우마만 치유되면 완벽해질 상처 입은 영혼일 수도 있죠. 이 모든 버전은 똑같은 것을 약속합니다. 충분한 사랑과 인내, 그리고 이해심만 있다면 그가 마침내 그녀가 꿈꾸는 남자로 변신할 것이라는 약속. 이 이야기는 숭고하고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자신을 특별하고 선택받았으며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한 편의 옛날 드라마처럼 여성의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남자를 구원할 것이라는 한국적 정서의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융이 이해했던,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이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스스로가 진정으로 변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스스로 해낼 때만 변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사랑이나 지지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면의 변화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도우려는 노력은 오히려 저항과 분노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파트너가 아니라 원치 않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무리 순수하고 강력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그들의 성장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건설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고통의 아드레날린에 대한 중독. 인간의 신경계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트라우마 반응인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일부 여성들이 정서적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생화학적 칵테일에 무의식적으로 중독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열정으로, 혼돈을 교감으로 착각합니다. 이 중독은 너무나 강력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는 지루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투쟁도피 반응으로 몰아넣는 관계 속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아드레날린,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화학물질을 쏟아냅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심장이 뛰고 속이 울렁거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등 강렬한 신체적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몸은 살아있고 몰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이 화학물질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여성들이 갈등, 불확실성 또는 감정적 드라마의 순간에 남성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열정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강렬한 신체적 각성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흥분과 불안, 사랑과 두려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이 기능 장애가 주는 스트레스를 깊은 연결의 증거로 해석해버립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생화학적 의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는 활성화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의 안정과 평화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열정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아니라 진정한 매력과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마침내 사랑이 진짜이기 위해 아플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울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일곱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초적 상처,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모든 인간의 핵심 깊은 곳에는 거의 모든 파괴적인 관계 패턴을 주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살아 있습니다. 바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융은 이 버림받음에 대한 원초적 상처가 너무나 강력한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내서 여성들이 혼자 있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자신을 해칠 것이 확실한 관계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처는 사랑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핵심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상처 입은 정신의 일부는 결국 모든 사람이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필연적인 버림받음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가 됩니다. 그녀는 기쁨과 성장을 나누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실존적 공포를 막기 위해 관계에 들어갑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두려움은 그녀를 이미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남자들에게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이미 멀리 있다면 그가 완전히 헌신하지 않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이미 사랑을 보류하고 있다면 결코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남자는 그녀가 버림받음에 완전한 파괴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초에 진정으로 도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안전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도 생존하고 심지어 번성할 수 있으며 고독이 버림받음과 동의어가 아니며 자신의 가치가 다른 누군가가 곁에 머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올바른 사람은 불안이 아닌 안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버림받음에 공포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그녀의 신경계가 버림받음의 공포가 주는 익숙한 강렬함보다 안정적인 애착이 주는 평화를 선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가 때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하는지 그 심리적 뿌리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한 선택을 내릴 힘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끌림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상처가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치유하는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짜릿한 고통이 아니라 따뜻하고 깊은 정 속에서 피어나는 안정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이해와 치유 속에서 더욱 깊